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쉽고 안타까운,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지 좋아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오랜만에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은 무척 두툼하였으나 짧게 묵상집처럼 되어 있어 읽는데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을 펴고 앉아있다 보니 어릴 때 문학소녀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게 이런 여유 있는 시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며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줄, 그리고 한자 한자가 어찌 그리 주옥 같고 맞는 말들인지, 마치 처음 한글을 깨우치고 책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한 말들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들었던 그런 말, 그리고 생각 없이 제 입으로도 말을 한 적이 있는 말들. 그 말들이 지금 제 마음을 적십니다. 특히 미안하다는 말은 고맙다는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 자신이 잘못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저 뱃속 밑에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지면서 입에선 꺼이 소리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혹시나 울음소리가 거실창 너머로 새어갈까 싶어 입을 막고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그냥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저는 30대에 부모님을 보내드리면서 엄마는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갈 거면서 내게 어찌 그리 잔인할 만큼 야박한 말들을 쏟아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를 보내드릴 땐 이젠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 세상엔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이 처량하기 그지없어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젠 그 누구도 날 불쌍히, 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외톨박이 같은 생각에 슬피 울었나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찢겨진 유언글 중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간암으로 수술을 하셨고 얼마 가지 않아 잘 회복되셨습니다. 1년이 되었을 쯤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해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셨습니다. 조금 걱정은 됐지만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벌어 엄마에게 보탬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던 몸이 다시 이상이 생겼고, 아버지는 출근 대신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병원에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리라고 했고, 아버지는
마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었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쓰였는지 먼저 살피고 입에 맞을 만한 음식을 찾아 갖다 드리면서 한 입씩 드시도록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노인정에 과일, 음료, 술, 고기를 갖다 드릴 때는 노인정 어르신들이 뭐하러 이런 거 사오냐는 인사에 빙긋이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저는 병원을 지켰고 남편은 삼시세끼를 올케 언니가 해준 밥을 따뜻히 해서 날라주었습니다. 엄청 잘 해드리진 못했지만 나름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쯤 아버지는 바닥보다 의자가 편하다고 하셨고 놀란 저는 퉁퉁 부어 터질 듯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는 구겨지고 찢긴 종이를 들고 오시고는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번 쓰고 찢고를 반복하신 듯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큰언니에게 고맙다고, 작은언니에게 신세지고 간다고, 아들 며느리에게는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막내야 미안하다. 그 찢기고 구겨진 종이를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아무것도 못해드려 아버지가 언니 오빠들에게 고맙다고 신세지고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내겐 그냥 미안하다고 형식적인 말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살아생전 엄마는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도 돈 있는 자식을 섬긴다고.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 시댁이 생기다 보니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20년이 지나 한 권의 책을 통해 제 마음이 미어지고 돌덩이같이 막힌 속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다른 자식보다 부족해서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 아닌 오래 살으라고 지어준 수란이가 약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막내딸을 끝내 못 가르쳐서 막내가 순하고 착하기만 해 퍼줄 줄만 아는 움켜줄 줄 모르는 막내딸의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 아픈 마음을 짧은 한마디에 구겨 적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시골 산골짜기에 아버지와 어린 딸이 살았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치면 무서워 부엌 아궁이에 쭈그리고 앉아 부직갱이를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캄캄한 밤이 되어 삐그덕 대문을 열고 딸아이를 부르면 어린 딸은 얼룩진 얼굴로 방문이 부서질세라 열어 제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한여름엔 강가에 나가 배를 띄우며 어린 딸에게 집에 가라 손짓합니다. 환한 아버지의 미소엔 어린 딸의 걱정 가득함을 감추어 줍니다. 어린 딸은 오늘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강가를 거닐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